네, 안녕하세요. 어, 아, 오늘 원래 이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 오전에 올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20분 만에 마칠 수 있을지, 만약에 마칠 수 없으면은 뭐 천상 이제 뭐 내일 하면 되고요. 어, 올해부터 파이코인이 정말 기대되는 이유가 세상이 어, 경제 판도가 정말로 확 바뀌고 있죠. 확 바뀌고 있죠. 앙드레 코스탈라니 할아버지 얘기했죠. 제목이 너무 섹시하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돈 정말 차갑게 다루어야죠. 이걸 못해서 근데 이게 생각으로 안 돼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생각으로 안 돼요. 감정으로 되는 거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도 일단 생각으로 잡아두면 나중에 이제 감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참 필요한데, 최근 한 30년간 이 앙드레 코스탈라니 할아버지의 이 투자 철학이 시장에 맞질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IT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세계의 공장,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에 매료된 이 돈키신들, 전 세계 돈키신들, 유럽 돈키신들, 뭐 그냥 뭐 영국 왕실, 뭐 아무튼 왕실들이 전부 다 중국하고 아주 친했죠. 어, 우리 진핑이 형님도 사실은 뭐 황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왕조를,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가만히 보면은 변형된 왕조 국가를 다들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왜 우리도 뭐 농협이나 뭐 축협이나 이런 뭐 배구협회, 축구협회 뭐 이런 협회들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 협회라는 데 딱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참 그거 모든 것을 무력화하고 뭐 유엔이니 무슨 IMF니 이게 국제 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그랬었죠. 자기네들은 왕족 노릇을 하고. 그게 30년간 전 세계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아직 거기에 환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그게 우리 어, 푸틴 형님 때문에 다 깨져버렸죠. 그리고 그걸 이제 눈치를 탁 채고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과 아직 눈치를 못 채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앙드레 코스달라니 할아버지 철학이 안 맞았었어요. 한 30년간. 근데 다시 이 할아버지가 본 정상적인 금융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에 금가 폭락과 비트코인 폭락과 이제 부동산도 오겠지만, 그렇게 다 순차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값도 내려가게 되는 거죠. 금도 내려가, 비트코인도 내려가, 여기 달러도 내려가, 부동산도 내려가, 다 내려가. 이거를 이거를 한 달 전에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잖아요. 화폐가 의미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파이코인이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파이코인 뭐 파이코인은 계속 이 생태계 때문에 그리고 이 생태계의 확장과 생태계의 투명성, 굉장히 세상을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은근히 가지려는 사람들이 한 30년간 중국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그거를 어, 꿈꿔왔죠. 영국 왕실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이제 민주 제도에서 이제 왕정 제도로 가기를 바랬죠.
그렇게 이제 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파이는 사실은 바보 같은 짓, 아니 2대 8의 법칙에 의해서 있는 놈들하고 돈 벌으면 되는데 이거 없는 놈들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 230개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파이 하시는 분들, 지금 한국 사람들 같으면 뭐 파이코인 뭐 200원 해갖고, 아니 담배 한 가치가 지금 500원인 판에 파이 뭐 파이 지금 해봐야 뭐 우리한테는 별로 돈이 안 되는데, 이게 나이지리아 뭐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여러 나라들은 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앞으로 변화하는 생태계를 읽고 딱 파이코인 생태계를 계속, 그리고 그 철저한 실제 사람이냐 아니냐. 왜 그러냐면, 야, 실제 사람과 실제 사람 아닌 게 뭐가 중요해? 거짓과 진실이 뭐가 중요해? 남자와 여자가 뭐가 중요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아들로 태어났지만 딸도 되고 딸로 태어났지만 아들도 되고,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 생태계는 그런 불투명했던 다른 암호화폐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생태계가 있지만 그 기술 쪽에서만 있는 거고, 리플도 있지만 금융 쪽에서만 있는 거고, 비트코인도 있지만 돈귀신들 틈에서만 있는 거고. 근데 파이코인은 돈 안 되는 기술도 아니고 금융도 아니고 실생활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 갔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세상이 왔다라는 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 양반 파월 의장,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한다 그러더니 정말 고소해서 검찰에서 소환장 발부했죠.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랬죠. 원래 이 사람 이제 임기가 5월인데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뭐 언론 기사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그냥 흐름만 딱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미움 본격적으로 찍혔냐면, 그 30년 동안 꿍꿍 짝깍 난리 부르스 치던 짓을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연중 건물 개보수비 관련해서 소송을 하겠다. 그래갖고 연중 건물에 자기가 가봤잖아요. 건물 가봤잖아요. 이 사람은 전 세계 건물을 수십 채, 수백 채 접은 부동산 장사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연준의 예산을 보니까 5천 달러만 될 건물을, 개보수를 30억 달러 지평한다고. 5천만 달러면 한 700억. 그 다음에 30억 달러면 한 4조 5천억 아니에요. 이렇게 뻥 튀어서 뒤로 어떻게 해서 나눠 먹을 건지. 그래서 당신 도둑 아니면 바보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그 얘기 하던데.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면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 돈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딱 연준 의장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니까 미국 언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이 사람은 첫째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억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연준 자산 축소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딱 내리니까, 이 사람은 월가에 근무하던 사람이거든. 눈치 빠른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이건 금이건 은이건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근데 꼭 이 사람뿐이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금리 인하 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될 수밖에 없다. 연준 자산 축소될 수밖에 없는 판은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판은 일본이에요. 일본하고 미국 연준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이 밑에 파란색 바닥에서 기는 게 이게 일본 금리예요. 그 주황색이 이제 유럽의 금리예요. 빨간색이 저기 미국의 금리예요.
1998년도, 97년도에 우리가 일본 자금 빌려서 외환 투기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 아니야. 영세명 때 저기 뭐야 외환 자유화 했다가 여기서 망한 거 아니야. 함부로 썼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금리가 낮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연준자산 축소는 이 사람이 돼서 지금 드러난 게 아니라 일본이 금리 인상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2023년까지 이랬다가 2023년까지 이랬다가 팍 올려요. 마이너스에서 0.1로 옮긴다고요. 2024년, 2년 전이죠. 그리고 또 올려요. 0.25. 또 올려요. 0.5. 지금 0.75잖아요. 일본 금리가 이렇게 0.75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일본은요. 연준 대차 대조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세계 금융시장에 판돈을 댔다고 해요. 판돈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 판돈이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뽀찌? 아니 뽀찌가 아니고 판돈 대주는 사람한테 이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게 이자가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니까 아 뜨거라 그러면서 돈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니까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하니까 연준 자산이 축소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었죠. 이 사람 금리 인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금리 인상했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 한다고 계속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리는 인하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된다고? 옛날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됐죠. 이 앙드레 코스달라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됐었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고? 이거 중국에서 재미를 봤거든. 저임금 노동으로 해서 이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노란봉투법 생기고 나서 노란봉투법 핵심이 뭐예요? 하청업자가 현대자동차 사장을 상대로 그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청 끊어버리는 거죠. 하청 끊어버리고 공장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죠. 안 그러면 외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전부 요즘 외국에다 공장 짓잖아요. 요즘 외국에다 공장 짓는 거 핑계도 좋아. 미국에다 투자하려는데요. 미국에다 다 짓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일자리 많이 만드나요? 조금 만들지. 다 로봇으로 하지.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에서 지금 저기 청와대 앞에서 데모 중이잖아요. 노란봉투법 철회해달라고. 10년 동안 해달라고 그러더니 로봇하고 휴머노이드가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 다 실업자 되게 된 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옛날엔 중국으로 됐고 지금은 로봇으로 된 거죠.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일본 금리가 올리면서 지금 세계 유동성의 바다 판돈을 댔는데 바다의 판돈이 지금 줄어드는 판이에요. 연준 자산 축소는 자연히 되는 거죠. 자연히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하겠지.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연준 의제 대차대조표 시대는 끝났고 손익계산서 시대가 본격화한다. 이게 트럼프가 계속 얘기한 거 아니야. AI와 로봇 시대가 온다. 돈 개념 사라진다. 에너지가 진짜 화폐다. 이게 뭐예요? 대차대조표 시대는 끝났고 손익계산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대차대조표 시대라는 건 뭐냐면요. 그 회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회기연도마다 매년 바뀌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어찌됐건
대차 대조표상의 손익이나 손익계산서의 손익이 같아요. 돈을 벌면 보너스 주고 돈을 못 벌면 회사 문 닫는 거잖아요. 돈이 에너지잖아요. 손익이 진짜 손익이 이제 화폐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꾸 전기 그러는 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손이 적어도 대차대조표만 가지고도 이게 뭐가 됐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90년도에 삼성전자 전무하던 사람이 삼성증권 사장으로 왔는데 마침 아버지 후배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우점장 현대건설은 왜 3만 원이고 삼성전자는 27만 원이야? 현대건설은 땅도 많고 부자고 삼성전자는 그렇지도 않은데 이게 증권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사장님 같으면 부잣집인데 좀 능력이 없는 아들한테 사장님 딸 보내시겠어요? 안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렇게 부잣집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위한테 딸 주시겠어요? 성장 가능성 있는 사위한테 딸 주지. 예, 그런 겁니다. 미래를 보는 거니까 시장은 저 놀고 먹는 땅보다 돈 잘 버는 삼성전자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냐. 지금 이제 그런 게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죠. 성장 에너지. 근데 이 성장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 AI하고 로봇에서 나온다. 이 소리거든요. 손익계산서 시대가 이제 본격화된다. 그런데 이더리움, 리플은 좀 낫네. 비트코인, 다른 암호화폐 손익계산서 있어요? 대차대조표만 있지. 파이코인이 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물론 아직까지는 가능성일 뿐이죠. 왜 그러냐면 생태계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상황,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된 거, 일본에서 금리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론 머스크 얘기한 것만 봐도 지금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파이코인이 정말 기대된다. 그러면 이 앙드레 코스탈라니 할아버지는 이게 이제 보게 된 미국이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본 금리 인상이 되면 일본 금리 인상이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엔화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이게 글로벌 자금이 빠지는 거죠. 판돈이 빠지는 거죠. 이게 판돈이 빠져나가니까 레버리지 B2의 위험 경보가 와가지고 지금 일본 금리 인상도 했고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하겠다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니까 다 두들겨 파는 거죠. 왜? 이렇게 되면 기술주는 그냥 미래를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퍼 높은 거, 위험 자산, 실물 경제에 뿌리 내리지 못한 암호화폐 다 집어던지는 거. 이게 일시적으로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양적 완화했다가 양적 완화를 다시 돈을 걷어들이는 걸 역 레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영국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예요. 그럼 여기 뭐 유통 화폐가 푸른 돈이 얼마고 레포가 얼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미국 연준이 유동성 관리를 할 때 채권을 자기네들이 채권을 팔으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을 다시 그럼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연준에서 미국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푼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레포, 영레포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니까 레포가 되게 되면 시장에 돈이 줄어들죠. 이렇게 쭉 연준이 돈을 쭉 빨아들이면 돈이 줄어들죠. 근데 영레포를 하게 되면 돈이 늘어나죠. 거꾸로. 영레포를 하게 되면 돈이 늘어나죠. 돈을 빌려주니까. 이 돈 장사하던 연준의 판돈을 줄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판돈을 확 줄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되면 대차대조표 기준의 세상에서 손익계산서 시대로 왔는데 손익계산서 시대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돈 되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암호화폐 그럼 뭐 그냥 어떤 뭐 거짓말을 하건 다단계를 하건 어떻게 플라닥거려가지고 막 올리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런 판이었는데 10년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앙드레 코스탈라니 할아버지의 이 지난 30년간 안 맞던 이 달걀 이론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정말 이게 20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탈라니 이걸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달걀인데 이걸 잘 이해하시게 되면 이제 파이코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거는 천상 내일 해드릴게요. 오늘 기본적인 거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잘 알아두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언론에 속지 않고. 감사합니다.